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학교 담장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솔직한 목소리,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낙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누군가는 사회가 강요한 꼬리표를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낙인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2020년에 개봉한 영화, 김정식 감독, 김대명 배우의 돌멩이와 너세니얼 호손의 고전소설 주홍 글씨를 통해서 말이죠. 두 작품 모두 사회가 한 개인에게 새긴 낙인,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성을 다룹니다. 먼저 첫 곡 듣고 오시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이영지의 로봇 듣고 왔습니다. 젊고 당당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죠. 저는 이영지라는 가수를 오락 프로그램에서 먼저 봤어요. 그냥 까부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실력파 래퍼네요. 오늘 소개할 영화 돌멩이의 주인공들처럼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김정식 감독의 돌멩이는 다수의 시선이 한 개인의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고립시키는지, 그리고 선한 의도가 때로는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석구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30대 성인이지만 8살 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을에서 정미소를 하는 그는 동네 아이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고 성당의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아빠를 찾으러 온 가출소녀 은지가 나타납니다. 마을 축제 현장에서 소란에 휘말린 은지를 석구가 도와주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친구가 됩니다. 비가 오거나 외로운 날 두 사람은 정미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정을 쌓아가죠. 폭우가 쏟아지던 밤, 은지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석구는 은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정미소로 데려갑니다. 준비한 음악 두 곡 듣고 차원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의 OST How It's Done, 그리고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헌트릭스의 How It's Done과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을 듣고 왔습니다. More Than a Feeling, 느낌 그 이상의 무언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게요. 저번 녹화에서 참여를 못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워낙 뭐 바쁘다는 건 또 좋은 일이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 바쁜 와중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전해 주실까요?
오늘은 그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네네. 14일 날 토요일 날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맞아요. 출판 기념회를 했죠. 예, 그 책이 보통 이제 이 시기 출판 기념회 책들과는 좀 많이 달라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보통 이 시기에 열리는 출판 기념회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직접 안 쓴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대필 작가가 써주거나 아니면 뭐 그동안 쓴 글들을 이제 그 보좌관들이 모아서 만들었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책은 둘 다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이 다 직접 쓴 책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 앞에도 이 출마 형식이 아니라 이 극우 집권 시대를 막기 위한 성찰의 기록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 그 팜플렛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책 제목은 극우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면 왜 지금 출판 기념회를 했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지금 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저도 다녀왔는데요. 이게 이 조영 교육감이 사실 교육감 하기 전에는 이 전국적인 사회학자였잖아요. 이렇게 사회학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기도 한데 그러다가 이제 교육감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애들의 관심이 교육감 할 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퇴임한 후에도 지금도 많은데 지금 이분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가 이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극우의 물결이죠. 일본에서도 극우 성향의 다카이시 총리가 당선이 되기도 했고, 이분은 아베보다도 훨씬 더 강성으로 평가받는 분이니까, 제국 나서의 행보는 뭐 우려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류의 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극우 정치가 상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가 이제 이번에 고민인 거죠. 뭐, 분석은 분석이고, 대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햇볕 정치랑 공화적 민주시민 교육을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로 극우 집권 시대가 오지 않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햇볕 정치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햇볕 정책에서 가져온 그런 이야기이고 정치에서도 그런 식의 햇볕 정책이 이제 그 상대를 따뜻하게 햇볕으로 품어 안는 그러니까 이 후보에서 비롯된 말이잖아요. 바람은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나그네 외투를 벗기지 못했는데 햇빛이 외투를 벗긴 것처럼 그런 정책이 이제 정치가 우리 정치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에서는 그 개념만 가져온 거죠. 그렇고 공화적 민주시민 교육도 이 공화적인 가치를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에 담아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도 대결 응징의 정치가 지금 거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 극우에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그 극우를 국가가 동원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동원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우리 진영에 계신 분들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뭐 신천지에서 뭐 동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윤호개인 친구들 다 대부분은 본인들이 원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가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면서 성장했다면은 지금의 그런 극우 친구들은 민주화의 그늘에 또 저항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민주화의 그늘 이게 지금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계엄까지 했는데도 이준석이랑 김문수를 합치면 이재명이 받은 표랑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5대 5로 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뭘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도덕적 우위를 우리가 내세우기 힘든 상황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거 제 분석하고 100% 일치합니다.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그들의 비판이 다 일리가 없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이라고 부르는 집단이 우리의 비판할 거리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또 뭐 김병기, 강선우 이런 분들 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이제 욕을 하면서 극우 애들이 점점 원심을 불려가는데
그게 우리가 억울하게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을 해 가야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독재와 싸우는 착한 편이었다면, 이제는 사실 뭐 정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극우 애들이 좀 밭을 다져가기 시작한 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그땐 더 이상 이 진보가 약자라고 주장하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언론 환경도 다 우리한테 불리했다면 지금 그렇지 않죠. 뭐 MBC나 JTBC 이런 데들이 보수 편을 드는 언론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사실 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극우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부터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100% 옳다고 가정해 왔다면 이제는 70% 정도 우리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되 30%는 가설적으로라도 상대의 그런 이야기들에도 옳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고통도 있지 않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는 그 공간을 30%는 열어놓자라는 겁니다. 매우 공감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도 다 옳을 수 없다. 우리 진영도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무결하지 않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이 극우의 토양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결하다고 할 때보다 더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극우의 힘을 좀 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100% 동의하면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실에서도 학생들을 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는 모두가 그런 리더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아주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뭐 어떤 곡을 또 추천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진영으로 뭐 중도가 됐든 어떤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됐든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해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그 신해철이 먼저 부른 곡인데 그 복면가왕에서 하현우가 부른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경기지속협의 성현지 간사님을 만날 시간인데요. 성현지 간사님이 해외 출장 중이시네요. 영화 돌멩이를 SDGs, 즉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해 볼까요? 먼저 영화 속 석구는 성인이지만 8살의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건의 맥락을 설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서수자를 대할 때 얼마나 쉽게 그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편견이라는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번 목표인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와 연결할 수 있겠네요. 석구가 살던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공동체였지만 위기가 닥치자 가장 약한 구성원을 가장 먼저 배척하는 배타적 공동체로 변모합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란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을 넘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11번 목표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사법체계와 공동체 내의 심판은 석구의 결백을 밝히기보다는 다수의 안녕과 보여지는 정의를 위해 작동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편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가 가져야 할 인권 감수성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죠. 16번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라는 목표는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모두에게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음악 2곡 보내드리죠.
슈도 에코의 펑키타운,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 함께 듣고 오죠. 함께 은지를 찾아온 쉼터 소장 김 선생은 상의를 벗고 있는 은지와 그 곁에 있는 석구를 발견하고 상황을 오해하여 석구를 신고합니다. 사건 이후 석구를 가족처럼 대하던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차가운 시선으로 변합니다. 신부님은 석구의 결백을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과 집단의 압박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김 선생은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석구를 잠재적 범죄자로 확신하고 거세게 몰아붙이죠. 여기에 마을 사람들도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편견으로 석구를 마을에서 고립시킵니다. 이 영화에서 제목인 돌멩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석구가 좋아하는 놀잇감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성경 속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연결되지 않나요? 영화에서 석구가 아침에 일어나면 카세트를 틉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곡 김추자의 꽃잎. 영화가 그래서 그런가요? 이 노래도 가사가 상당히 슬프게 다가오네요.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주제를 이어가 볼까요? 너세니얼 호선의 주홍 글자 함께 읽어봅니다. 이 붉은 글자는 그녀를 인간의 세계로부터 떼어놓아 고립된 존재로 만들었다. 소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주홍 글씨 또는 주홍 글자는 1850년 출간된 미국 문학의 고전입니다. 주인공 헤스터 프리는 간통죄로 가슴에 빨간 글씨 A, 어덜털레스, 즉 가늠한 여자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수치의 표식이죠. 하지만 헤스터는 그 낙인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딸 펄을 키우고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을 돌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깨닫죠. 그녀의 A는 어덜털레스가 아니라 에이블, 유능한 또는 엔젤, 천사를 의미한다고요. 그렇다면 호손이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확해 보입니다. 진정한 죄는 무엇인가?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위선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가? 헤스터를 심판한 목사 딤즈데일은 결국 자신의 위선에 무너집니다. 그녀를 고발한 남편 칠링워즈는 복수에 집착하다 영혼이 썩어갑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웨스트라이프의 My Girl 듣고 왔습니다. My Girl, 나의 소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낙인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영화 돌멩이와 소설 주홍글씨, 이 두 작품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인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어떤 상처도 어떤 과거도 당신의 미래를 규정할 수 없다고요. 봄입니다. 춘분도 지났네요.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죠. 우리 마음속 얼어붙었던 편견도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마지막 곡은 성 프란시스 합창단의 오 해피데이입니다.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길.